드림타워. 32조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입지가 좋다라는 말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도 기준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만큼 W 곡선으로 상승이 됩니다. 우상향 곡선을 타려면 바로 지금이 투자 타임이다. 투자 종목은 어떤 거?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 용산, 그 다음에 홍제동에 승부를 거셔서 드림타워에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매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드림타워 특강은 오로지 예약제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미리 특강 예약 전화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지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입지가 그만큼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우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GTX 노선이라든가 뭐 신안산선,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라든가 이렇게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요. 자연 환경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민족공원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뒷받침이 되는 지역이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아니면은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이제 몇십만 명 이상이 창출이 됩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용산에서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입지가 좋다라는 말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서울의 중심인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용산이다. 투자의 3박자 모두 만족합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 대규모로 일자리가 창출이 될 예정이고요. 자연 환경도 뒷받침이 되죠. 이런 이제 뭐 민족공원이라든가 남산이라든가 아니면 한강변에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교통 호재죠. 교통 호재가 있는 만큼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대규모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봤을 때 용산 주변 아파트 지가 굉장히 높죠. 그만큼 이런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산 지가 아무리 이제 높다라고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 그만큼 높을까요? 아파트만큼 높지 않죠.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면서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때는 주변 아파트와 키 맞추기가 되면서 그만큼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투자 지역, 용산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죠.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를 받아보면서 정말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 저희와 함께 이제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미래 가치 높고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는 홍제동 역세권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제 노후도 기준을 체크를 한 겁니다. 그만큼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죠.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안에서 이렇게 노후가 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교통의 호재까지 있죠. 바로 강북 횡단선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저평가 끝판왕 바로 홍제동입니다. 강북 횡단선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고요. 소액 접근 가능하면서 높은 시세 차이까지 받아보면서 재개발이 됐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재개발 종상향되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홍제동, 시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굉장히 높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앞으로의 가치도 상당히 높고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저평가 끝판왕 지역이다.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가는 어떻게 상승이 되죠? 바로 W 곡선으로 상승이 됩니다. 상승기가 있으면 당연히 하락기도 있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 보면은 어떤가요? 좀 하락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상향 곡선을 타려면 바로 지금이 투자 타임이다. 바로 이제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보상금 이제 풀리면은 우상향 곡선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향 곡선일 때 지금 투자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투자 종목은 어떤 거?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정답이다. 그만큼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유일한
유일한 투자처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그 다음에 홍제동에 승부를 거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진짜 정말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아파트 입주권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안전자산, 이런 부동산의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 공약들이 실천이 된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많은 투자의 수요가 부동산에 역시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정말 이번 기회가 자산의 증식을 할 수가 있는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 해지, 안전자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의 가치가 높고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늘릴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2조 토지 보상금 풀릴 계획입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상당히 부동산 시장 안에 풍부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잘 모색을 하셔야 되겠죠. 먼저 보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주택, 그 다음에 토지 거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런 거래량 자체가 확 줄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그만큼 뭐 금리 인상이다, 아니면 주택 가격 그만큼 높아짐에 따라서, 아니면 대출 규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투자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이 현재 이제 나오고 있다. 근데 바로 32조 토지 보상금 자체가 풀리면 기폭제가 될까? 이게 의문형으로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32조라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그때 당시에 약 50조 정도 풀렸습니다. 근데 이런 50조 가운데 안에서도 약 80%가 부동산으로 재투자로 이제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32조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로 인해서 기폭제, 이런 32조가 기폭제로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우선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은 토지 이제 시장이죠. 소비 심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16개월 만에 기준치 아래로 뚝 떨어졌다.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 촉발할 수도 이제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그래프가 주택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그 토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1월 달에 한번 보시면은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42.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가 상승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시장 안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 소비 심리가 그만큼 높았다라고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요 근래에 바로 내려가는 추세다.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택의 경우는 그만큼 하락, 거래량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이 32조가 풀리면은 다시 거래량 자체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부동산 소비 심리가 빙하기에 돌입했다는 평가 속에 3기 신도시 등 32조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 안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죠. 다시 부동산으로 이런 금액 자체가 쏠린다면 이제 부동산 지가 자체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망세, 지금 관망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관망세일까요?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약 자체가 부동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규모 이제 공급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적으로 완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동산 공약이 실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도 이제 마찬가지죠.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규모 투자자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토지 보상금까지 풀리면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가가 우상향이 될 수가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시장 안으로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안전자산이 부동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주식 주가가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토지 보상금 자체가 주식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가 그만큼 부동산 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 부동산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아니면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할 수가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투자 트렌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재개발 예정지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택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파트, 우리나라 이제 대표 주택 하면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죠. 근데 지금 아파트로 이제 먼저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인상 아니면은 이제 지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바로 아파트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개발 예정지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대선 공약들 자체가 대규모 공급 계획에 맞춰져 있죠.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앞으로도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시장 상황에 맞게 선점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선 공약 끝나고 실천이 이루어지면은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토지 보상금도 풀리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오르기 전에 미리 선점하셔야지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 정말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소액으로 접근해 놓고 나중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는 그만큼 수익 자체가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정말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서는 이제 재개발 종목, 정비 사업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